오후장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효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작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증시 오늘도 조금 상승폭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개장할 때만 해도 와 금요일장 마무리 왠지 잘 될 것 같아 했는데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약간 흡사하더라고요. 좀 묶여있는 듯한 이 느낌.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는 종목 장세의 성격이 강하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눈치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도체 아니고요. 전력 설비 해당하고요. 유틸리티 해당하고요. 은행주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다 종목 장세의 성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증시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일본은 지금 뭐 갭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만은 일단 전고점 도달을 한번 지수가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TSMC나 홍하이 중심으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는 여기도 소위 더블탑 만들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홍콩이 눈에 띄는 모습인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홍콩의 신고가.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신고가 보이고 있느냐? 여기도 금융주고요. 뭐 그래서 중국발 뭐 밸류업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정책 효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건 이관신 종목들이에요. 이관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 거 버리고 새 거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전과 자동차에 보조금 준다고 다시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BYD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많이 팔고 있는 전기차 종목군들도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요. 샤오미 신고가고요. 메이디 신고가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과 플랫폼 중간 단계에 있는 지금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도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홍콩 증시 최근 움직임은 우리의 ELS 실패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결국 아시아 증시 전체가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국내 증시도 저희가 오전장 흐름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장에 대한 김종효 이사의 한 줄 의견은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결국 제자리로. 네, 어저께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틀 전에 급등했고요. 이틀 전에 급등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어요. 그런데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의 자리냐? 전일의 자리예요. 결국은 시장이 뭔가 크게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급등락을 거쳐서 결국 2,700선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서 뭐 2,800을 확 돌파해버리는 혹은 2,600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지수는 그냥 막혀있는 상황이고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종목 장세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주도주는 안 깨지고 그다음에 밑에서 바닥에서 돌아오고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주도주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라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 주도주 아래에서 좀 순환매 성격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전장을 이끌었던 섹터들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역시나 로봇주. 삼성발 뉴스 이 훈풍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네, 뭐 특정 언론사의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삼성종합기술원의 어떤 전략적 결정 자체가 뭐 틀릴 리는 없겠죠. 뭐 설마 기자가 뭐 그 정도의 팩트도 틀렸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정말 자율주행은 포기하고 로봇으로 올인하는 거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소위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자율주행은 좀 틀린 표현이죠. 자율주행이라는 건 없고요. 주행 보조인데 주행 보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반도체 안 만들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 자율주행이 워낙 어렵고 그다음에 앞서 있는 선도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냥 부품이나 팔고 그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가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플랫폼 분야를 뚫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적절한 반응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급락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조금 뭔가 오버가 있어 보이고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는 것도 오버가 있어 보이죠. 뭐 실적이 뭐 당장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삼성발 뉴스로 인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 로봇도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뉴스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요. 게임 3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신고가를 보이고 있던 크래프톤을 중심으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최악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화학주도 여기가 최악이면 주가 반등이 조금 나온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최악이지만 NC소프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더 줘야겠다. 인원 더 줄이고 비용 더 타이트하게 쪼개겠다라는 것이 어쨌든 실적은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반등의 한계도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비용 줄이는 것만으로 실적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넷마블처럼 신규 게임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종목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융과 유틸리티 두 가지 업종이 전 세계 모두 신고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후장에 볼만한 종목으로 유틸리티를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유틸리티 쪽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금융주와 더불어서 전 세계의 전력, 유틸리티, 금융주가 상당히 보수적인 이런 종목군들이 전 세계가 공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틸리티 어제 오후장에 집중할 섹터로 꼽아주셨는데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국내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김종효 이사의 선택은 LNF입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좀 부진하긴 했는데 하반기 기대감이 크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어저께 오후장 두 가지를 말씀드려 유틸리티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극재 핵심 포인트가 그러면 전저점 이탈하면서 과연 레벨 다운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전체 배터리 점유율을 봤을 때 CATL이 계속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오히려 탄력이 줄었고 네. 유일하게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자체가 반영되면서 국내 종목군들의 탄력이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LNF 핵심 포인트는 뭐 이번 분기까지 실적 안 좋은 거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2분기도 당장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국내 석유화학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악재의 정점을 지나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볼 필요 없고요. 다음 이제 포인트로 한번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이익 하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예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금속 가격의 하락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어쨌든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의 속도가 줄어든 것인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 배터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좀처럼 이 동사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향이 멈췄느냐가 중심축인데 여러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이 이제 이익 하향은 조금 멈추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결국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수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P가 아니라 Q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Q는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어떻게 가고 있죠? 동일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좀 더 공격적인 어떤 배터리 유입, 그다음에 전기차의 느린 성장은 어쨌든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SP라고 하는 마진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금속 가격의 하락이 상반기를 중심으로 멈춘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유주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이 개선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 가격이 최근 들어선 더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가격의 저점을 지나게 되면 ASP도 슬슬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PSR 한 1.5배 정도에서 멈춰져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PSR 한 2배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PSR 2배 정도의 주가가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 주가까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더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네, PSR 2배 정도가 지금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네.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추정치는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네. 생각해서 뭐 지금보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반등이라도 하면 어딥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바닥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바닥 탈출은 저는 뭐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즈음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그널은 두 가지다. 금속 가격의 반등과 ASP의 반등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양극재 이야기하면서 양극재가 전저점을 향해서 많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양극재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포인트 주셨는데 대표적인 양극재 주자죠. LNF가 어제 이야기한 이후에 하루 만에 또 반등하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포인트 금속 가격의 상승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면서 가격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였고요.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준비해야겠죠. 저희 오후장에 어떤 섹터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어제 이야기한 종목들, 섹터들이 오늘 또 눈여겨볼 만했거든요. 첫 네. 번째. 그 방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반등폭이 좀 넓어지면 완연한 박스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레벨 다운을 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NX1을 중심으로 박스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전고점까지 반등한다면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한 10% 내외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선 종목 확산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LNF 하나 정도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는 게 저는 오후장에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어저께 또 하나의 포인트로 지적드린 게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박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어제 만들지 못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종목 확산은 코스닥 시장과 결부되어서도 중요한 이슈라서 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답은 모르지만 계속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전체 지수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극재 보겠고요. 방산주도 저희가 오후장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 이것만은 기억하자 키포인트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죠.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박스 하단 상향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한 2,600에서 2,800 정도의 박스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2,700을 중심으로 막 지수가 스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박스 하단이 올라갈 정도의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종목, 빠졌던 종목도 레벨업. 그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현재 레벨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지수의 박스 하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박스 하단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500에서 2,650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투자 전략상 훨씬 더 투자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박스 하단이 올라올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여기에 펀더멘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네. 1분기에 대부닝 어닝 서프라이즈였단 말입니다. 이게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박스 하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 상향 여부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종목 확산, 실적 턴어라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게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계속 신저점을 만들던 종목군들이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형 화장품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모레퍼시픽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네. 52주 신고가 냈고 그 다음부터 뭐 중소형주로 돌아가면서 터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그 미용기기까지 막 맞아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이 게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또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쪽은
종목은 컨텐츠 쪽입니다. CA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로도 뭔가 좀 약간 확산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업종과 종목이 확산되게 되면 시장의 설사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체감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끌어왔던 1분기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스 하단도 올라가고 턴어라운드 종목이 확산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전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종목이 사실 3, 4월에 정말 뜨거웠었는데 요즘 실적주에 살짝 가려진 느낌도 있어요. HLB 모멘텀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네, 5월 16일 날이 이제 한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ASCO라고 하는 모멘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HLB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두 바이오 축의 한 축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모멘텀이 노출됐는데 실망스럽거나 네. 아니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노출됐는데도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종목들을 흔들기 시작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는 제가 보기엔 ASCO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를 보는 하나의 포인트,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바이오가 금리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HLB 모멘텀 때문에 흔들릴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대한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금요일장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HLB 모멘텀이 어떻게 노출되면서 주가에 반영될지도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저희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성공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